안녕하세요. 자, 2019년 1월 2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그 노아드 서버 설정의 좀 세세한 부분들, 뭐 PC방이나 뭐 이런 데처럼 뭐 여러 대를 이렇게 뭐 돌리거나 아니면 각각 다른 PC를 여러 대를 물렸을 때 차이점이 어떤 건지 그런 거 설정하는 거랑 그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뭐 대략적인 개요도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뭐 우리가 인터넷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공유기를 지금 대부분 이제 일반 분들은 쓰실 거고, 뭐 PC방은 이제 공유기가 없지만 이렇게 허브에 연결돼 가지고 서버 뭐 이렇게 PC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하고 PC들은 같은 선상에 뭐 이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허브 라인에 같이 이렇게 쭉 연결돼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때 이제 그 서버 쪽에서 DHCP 기능을 해가지고 각 PC를 구분해서 필요한 이미지를, 하나의 이미지는 반드시 한 대에서만, 하나의 이미지를 잘못해서 요 두 개에서 쓰게 되면 이미지가 손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버에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어떤 PC로 구분해 줄까 하는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DHCP 서버가 각자의 랜카드에 있는 맥 어드레스로 구분을 해 가지고 PC마다 올바른 이미지를 분산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뭐 TFTP 같은 경우에는 그 부팅 관련된 파일을 전송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아이스카시는 만든 이미지를 네트워크에서 쓸 수 있도록 하드디스크처럼, 그러니까 네트워크 하드디스크로 만들어주는 역할, 그 다음에 DHCP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구분해 가지고 IP를 할당을 해주고 해당 이미지를 따로따로 구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 설명을 드린지 안 드린지, 만약에 이렇게 위에 공유기를 쓸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이제 공유기를 접속해 보겠습니다. 보통 공유기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몰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공유기에 들어가서 내부 네트워크를 보시면 이렇게 DHCP 서버, 지금 제 거에는 지금 내부에 DHCP 서버가 발견되어서 중단됨. 그러니까 공유기도 저 IP 어드레스를 자동으로 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DHCP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기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충돌 발견 시 중단이라고 하는 걸 꼭 체크를 해 주셔야만, DH 서버가 두 개가 있으면 지금 이렇게 노아드로 사용하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공유기가 있으신 분들은 저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DHCP 서버가 두 대가 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하나의 윈도우 이미지를 서버에 전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원본을 연결을 해가지고 부팅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원본이라고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서버에 이미지 전송을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연결해서 부팅을 하면 원본이 연결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무슨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뭐 이러면은 그 내용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변경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송하시고 이 원본으로 부팅을 해가지고 뭐 더 세팅할 게 있다, 뭐 더 프로그램을 갖다가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원본을 연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본 세팅이 끝난 다음에 얘를 그대로 이제 손을 안 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복사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본 이미지는 그대로 있고 복사본 이미지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내가 하드디스크가 1테라 밖에 없는데
만약에 70기가짜리를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또 만들어 놓고 쓴다 그러면 70기가 140기가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만약에 뭐 우리가 1테라짜리 하드를 쓰고 있고 지금 원본 이미지가 70기가짜리가 있다 그러면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여기 뭐 60기가입니다. 하드디스크 두 개를 붙여가지고 지금 839기가를 제가 만들었는데 전체 이제 ZFS 용량인데 그 중에 지금 60기가짜리 이미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복제를 하게 되면 160이니까 120기가가 되느냐? 이제 그게 아닌 게 우리가 사용하는 ZFS에는 스냅샷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뭐냐면은 현재 이 상황을 카메라로 찍듯이 찰칵 찍어서 복제를 하지만 디스크 전체가 통으로 복사되는 게 아니라 자 그냥 원본이 이렇게 있으면 거울로 보듯이 우리가 사진을 딱 찍듯이 찍어서 가장 쉬운 예로 뭐냐면 원본에 있는 현재 상태를 찍은 다음에 이 현재 상태에 있는 것을 읽기만 합니다. 쓰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제 스냅샷을 뜬 것을 이제 복제를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냅샷은 그러니까 어떤 뭐 파일이 더 존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스냅샷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용량은 그렇게 큰 용량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컴퓨터 내부에 그냥 이렇게 요 현재 상태 원본의 현재 상태만 이렇게 갖고 있는 이미지가 되는 거고 이것을 복제를 하면 자, 쉽게 해가지고 지금 스냅샷을 떴을 때 만약에 이거를 용량을 1메가 이게 여기 탁 찍은 모습만 1메가라고 하고 얘는 읽기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복제를 하면 쉽게 해서 얘는 1메가입니다. 최초의 용량은. 그 다음에 읽고 쓰기에 어떤 뭐 프로그램을 추가하면 여기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1메가, 10메가, 100메가 이런 식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용량이 1메가에서부터 저장이 되기 시작하다가 아 내가 여기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이게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요거를 지웁니다. 그리고 스냅샷은 계속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스냅샷을 클론을 만듭니다. 원본 스냅샷 클론입니다. 원본은 나중에라도 내가 계속 수정을 하면 되는데 수정을 했다고 해서 이 스냅샷이 지금 내가 수정한 내용이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스냅샷 찍었던 그 이미지만 여기에 안고 있게 되고 그 상황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그럴 때 날짜 구분으로 해서 저장하시면 되고 원본은 필요에 따라 수정한 다음에 지금 현재 내가 수정 프로그램을 1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수정 넣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스냅샷을 또 찍어내게 되면 스냅샷이 하나의 원본의 스냅샷을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글만 설치되어 있는 버전, 이거는 한글과 오피스가 설치되어 있던 버전, 뭐 기타 뭐 나머지 쭉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스냅샷에서 이 클론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 명령을 내려볼 텐데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파일 시스템을 ZFS 파일 시스템을 생성을 했을 때 ZFS 크레이트 Z27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폴더를 만든 다음에 폴더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습니다. 그래서 얘는 구분이 이 파일 시스템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파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ZFS에서 크레이트 해가지고 만든 파일 시스템 폴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요 이름으로 이미지가 되는 거지. 요 안에다가 우리가 지금 ZFS Z270 이미지 이 파일 저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것은 이 Z270 안에 속한 거기 때문에 Z270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ZFS 리스트를 쳤을 때 그 리스트에 나오는 것 하나하나가
파일 시스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풀네임은 ZFS라고 하는 풀네임이지만 그 뒤에 Z270 만약에 뭐 1, 2, 3, 4 이렇게 만들었다면 하나하나가 ZFS 파일 시스템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스냅샷,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진에 해당하는 요 첫 번째 스냅샷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ZFS 스냅샷. 스냅샷은 그냥 그대로 스냅샷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시스템 ZFS Z27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스냅샷은 요 뒤에 골뱅이를 꼭 붙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이제 현재 날짜를 쓰거나 이제 임의대로 해도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일본 PC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구분하기가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분 편의대로 이게 1번이다 그러면 제가 이거 첫 번째 만든 스냅샷이기 때문에 1 이러면 탁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LS라든지 ZFS 리스트라든지 이런 데에는 저게 없습니다. 어디에도 저런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럼 저 이름을 확인을 하고 싶다, 내가 스냅샷을 찍어 놓은 게 어디에 있는지, 그럼 ZFS 리스트 T 스냅샷 이렇게 치시면 저렇게 스냅샷 이름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0기가짜리 스냅샷을 하나 만들어 놨다. 근데 실제 용량을 60기가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60기가짜리 스냅샷 이미지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클론, 그러니까 복제품을 이제 지금 만들어 보면 ZFS 클론, 그 다음에 스냅샷 이름을 합니다. 아까 스냅샷 이름이 ZFS Z270 골뱅이 1이었죠. 그 다음에 스냅샷으로 만들어질 이름,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PC 1번, 이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풀네임도 앞에 붙여야 됩니다. 풀네임이 ZFS, 그 다음에 PC 1 엔터를 치면, 이름을 잘못 쳤네요. Z270인데 280 쳤네요. 270. 자, 270에 이렇게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여기서 ZFS 리스트 쳐보죠. 자, 어떻습니까? ZFS PC1이라고 해서 지금 공간은 0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공간상 차지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60기가짜리 이미지를, 그러니까 요거를 복제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전체 용량상 839기가라는 용량에서 60기가짜리, 그러니까 지금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저 안으로 들어가 보면 PC 1번 들어가면 지금 똑같이 Z170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복제를 해서 하나가 만들어지면 여러분은 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 복제된 이미지로 부팅을 하려면 아이스카시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ETC에 CTL ETC로 들어가셔서 CTL을 열면 지난번에 이 원본을 연결했던 게 나옵니다. 근데 같은 PC에서 이제 하나의 원본 이미지를 만들었던 게 이렇게 원본을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으면 원본이 수정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수정하고 싶으면은 저거를 다시 그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제 PC 1번으로 저는 바꿨고 패스가 바뀌었죠. Z270이 아니라 PC 1번. 그 뒤에 있는 이미지 이름은 똑같겠죠.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서비스 CTLD 리스타트 하면은 새로운 이미지, 그러니까 원본이 아닌 지금 클론 이미지가 연결이 됐으니까 스냅샷으로 만든 클론 이미지로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바꿔야 될 게 뭘까요? 지금 여기에 보셨듯이 아이스카시 타겟 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DHCP에도 보면
타겟 네임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맥 어드레스는 똑같지만 타겟 네임을 바꾸시면 이제부터는 클론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DHCP는 유저에, 로컬에, ETC에, DHCP드, CONF. 자, 이렇게 내리시면 지난번에 Z270 이렇게 해놨지만 여기는 PC1, 그 다음에 바꾸셔야 되는 게 여기 뭐 옵션 네임 이런 것도 똑같이 바꾸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데가 지금 여기 타겟 네임이 맨 끝에가 Z270이 아니라 PC 1번으로 바꿨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아 귀찮다 그러면 요 앞에를 전부, 그러니까 이걸 복사를 해서 추가를 하신 다음에 안 쓸 거는 주석 표시로 해서 막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 끝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한 다음에 새로운 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요 윗부분에는 만약에 지금 아까 Z270 있었다 그러면은 앞에 샵을 여기에서부터 요 앞에까지 전부 다 샵을 붙이시면 요 구문은 주석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뭐 주석만 막았다 풀었다 해가지고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원본을 수정하겠다 그러면 원본을 연결해서 수정한 다음에 스냅샷 만들고 다시 복제를 클론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뭐 이게 좀 이해가 가셨을 수도 있고, 물론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되면 또 서비스 재시작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파괴를 해야 되는데, 스냅샷을 이렇게 덮어 씌울 수는 없습니다. 원본이 이렇게, 자, ZFS 리스트, 자, 이것을 스냅샷을 해서 지금 PC 1번을 만들어 가지고 연결을 했다가 이제 요 안에 있는 이미지가 손상이 돼서 다시 요걸로 원본으로, 그러니까 1월 1일 했던 걸로 나는 다시 돌리겠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저 상황에서 쟤를 지우는 명령을 해도 요 클론이 안 지워집니다. 왜냐면, 자, 이제 일단 명령어부터 알려드리죠. ZFS 파괴, 디스토리. 그러면 저 뒤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 ZFS에서 PC1 이렇게 되면 클론을 삭제를 할 수가 원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엔터를 치면 디바이스 BG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이 장치가 바빠서 지우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아이스카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거를, 그러니까 DHCP는 연결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DHCP는 상관이 없지만, 아이스카시는 실행이 딱 되는 순간에 그 이미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지우려면 서비스, 그러니까 아이스카시 서버를 중단시켜야 됩니다. CTLD 스톱. 그러면 아이스카시 서버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이 PC 1번 명령을 내리면 이번에는 탁 넘어가죠. 그러면 ZFS 리스트를 보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클론, 그러면 ZFS 클론 ZFS Z270 골뱅이 PC1. 자, 다시 ZFS PC1 하면, 아, 제가 지금 PC1 안 했죠? 1로 했죠? 1.
이렇게 하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스냅샷을 찍었을 당시에 깨끗한 이미지로 복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금 한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스냅샷을 이렇게 찍는다라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개인이 쓰는 컴퓨터일 경우에 PC가 메인보드부터 사양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다른 것마다 이미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컴퓨터 내, 그러니까 뭐 이렇게 70기가짜리다 그러면 70기가짜리 또 만들고, 만약에 10대의 컴퓨터가 다 다르다 그러면 10대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10대짜리 60개, 그러니까 600기가 용량이 일단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이렇게 스냅샷을 각각 만든 다음에 각각 하나씩 연결을 해줘야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의 예를 들었으니까 뭐 그거는 대수가 많아지면 많은 만큼 똑같이 실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PC방 같은 데는 사양이 똑같죠. 그러면 PC방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스냅샷 하나를 무한대로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스냅샷을 이렇게 찍은 거 컴퓨터가 원본을 똑같이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PC1, PC2, PC3 자 해볼까요? ZFS 클론 ZFS Z, 그러니까 원본 스냅샷 뜬 거를 하는 겁니다. 이를 ZFS PC2 만약에 3, 자 3, 4, 4, 5 일단 5개만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하여간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늘렸습니다. 지금 저렇게 되면 처음에는 용량이 0인 이미지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PC방 같은 경우는 100대다 그러면 저렇게 100개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윈도우 꺼졌다 켰다 부팅만 해도 보통 몇십 기가 정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한 15기가 뭐 몇 기가 10기가 이내의 용량이 이제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인터넷만 써도 뭔가 파일이 저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 연결이 되면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찼다 싶으면 지우고 새로 써도 되고, 사용자마다 뭐 쓸데없는 파일 같은 거 복사해서 넣었다 그러면 아까처럼 복제판을 지우고 다시 해도 되고,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는 새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PC 중에 한 대 원본을 부팅을 시킨 다음에 프로그램 설치해서 스냅샷을 다시 띄우고 그걸로 복제 클론을 다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PC방에는 제한 없이 쭉 쓰시면 되고, PC방이 아닌 공간들은 각각 이미지들을 넣고 각각의 스냅샷을 만든 다음에 각각의 클론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PC가 여러 대 메인보드나 이런 게 타입이 다 다를 경우에는 그만큼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니까 이 공간을 하드디스크나 뭐 이제 이런 거를 그 공간에 빠듯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되는 게, 저 클론들이 사용할 때마다 용량이 늘고 줄고 합니다. 계속 늘으면 늘었지 그 저 밑으로 마이너스 되지는 않으니까 현재 있는 것보다 PC 대수가 많으면 확 늘어나겠죠. 뭐 1, 2기가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10대면 막 20기가, 많게는 100기가씩 막 늘어날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공간은 PC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큰 용량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PC가 많을수록 더 큰 용량을 필요를 하게 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제 용량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만들고 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제가 용량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ZFS에서 우리가 지금 용량 문제를 조금 그러니까 용량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ZFS 옵션 중에
압축을 하는 부분인데 기본 세팅에서는 무압축입니다. 그래서 그 ZFS에 조금 특별한 세팅을 위해서 ZFS get all 그 다음에 풀네임을 씁니다. ZFS 이렇게 하시면 지금 이렇게 ZFS에서 기본적인 세팅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바꿔야 될 것은 자, 레코드 사이즈 128K 뭐 요 부분인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4K로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요걸 지금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뭐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고 여기 콤프레스 압축인데 5%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바꿔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ZFS 읽거나 쓰기를 조금 빨리 해줄 수 있는 방법, 자,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새로 세팅합니다. ZFS 셋 아까 보시면 레코드 사이즈 4K 그 다음에 풀네임을 씁니다. 탁 이제 넘어가면 앞으로 이제 기록하는 것을 4K로 기록을 해라 라는 얘기고요. ZFS 셋 컴프레스 LZ4 압축률 중에 속도, 그러니까 압축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얘가 버벅거리기 마련인데 ZFS에서 압축하는 것 중에 LZ4 방식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가장 낫다고 하는 압축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두 가지를 세팅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뭐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변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 ZFS 크리에이트 테스트라고 지금 하나를 만들고 지금 원본이 ZFS의 Z270에 Z270. 이미지라고 하는 파일이 지금 60기가짜리 있죠? 저거를 ZFS에 테스트로 복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60기가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60기가짜리 이미지를 지금 제가 압축 기능을 킨 상태에서 복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 보이시죠? 60기가짜리 용량을 압축 콤프레스 기능을 키고 난 다음에 11.2기가를 사용했습니다. 거의 한 5배 정도 용량이 줄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ZFS, 그러니까 이건 풀이죠. 풀에 지금 총 71.2기가, 아까 60기가랑 요거 두 개 합친 용량이 여기 지금 표시됩니다. 828기가에서 71.2기가 사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압축 기능을 사용하시면 용량도 많이 절감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것도 그렇다고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지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장시간 많이 사용을 해봤고 아직도 저 기능을 저는 켜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SD 같은 거를 달게 되면 가격 대비 이제 용량이 작기 때문에 콤프레스 기능을 이제 압축 기능을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이미지 만들 때부터 저렇게 하시면은 저 사이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풀 만들고 나서 바로 지금 저 압축 기능 키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저는 지금 테스트 때문에 지금 이러고 보여드린 거고, 지금 이렇게 비교를 안 해드리면 여러분이 모르시니까 지금 일부러 처음에는 압축 기능을 켜지 않고 지금 이렇게 압축 기능 킨 다음에 비교를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저 풀을 만드신 게 SSD라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대로 써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나 아니면 다른 분들처럼 만약에 컴퓨터가 많아서 PC방이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대 뭐 100대가 동일하다 그러면 용량 그렇게 안 커도 되겠죠. 뭐 게임이랑 뭐 윈도우 쪽 해가지고 많아봐야 뭐 1테라, 2테라 정도 용량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 거겠죠. 근데 일반 개인 가정에서 뭐 1테라짜리 SSD 쓰기도 어렵고 아니면 뭐 128기가를 10개를 붙일 수도 없고 그렇게 될 때는 지금 이제 뭐 한 500기가 정도에다가 압축 기능을 키시면 좀 충분하게 쓰시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500기가 2개 정도 사용하셔서 1테라에다가 이미지 만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작은 SSD 하나를 달아서 캐시 용도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시는 많이 읽는 어떤 그런 거를 얘가 이제 미리 그러니까 계속 읽다 보면 주로 많이 읽어드리는 부분을 캐시 안에다 저장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같은 그 파일이다 그러면 캐시에서 읽어버리니까 캐시가 SSD를 사용을 하니까 읽어드리는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약간이나마 속도를 향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캐시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는 지금 뭐 남는 SSD가 없어서 캐시를 연결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서버를 요거 말고 지금 하나를 사무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드린다면 요거는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계속 테스트하고 다니는 이제 서버입니다. 지금 뭐 저도 이렇게 지금 여러 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캐시가 있는 여부는 Z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캐시가 연결되어 있죠. 기존 거는 지금 디스크 연결된 것만 나오고 없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요거는 하드디스크를 저는 지금 보면 5개를 연결을 해서 레이드를 쓰고 있지만 용량 작은 거로 이렇게 연결했기 때문에 좀 읽기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캐시를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로그라고 하는 거는 쓰기 캐시입니다. 이것도 작은 SSD, 그러니까 SSD 2개가 필요하겠죠. 추가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지금 없으니까 명령어로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디스크를 추가하고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 안에 지금 연결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SSD를 달았다 그러면은 어떤 디스크 이름이 뜨겠죠. 그러면 Z풀 add 그 다음에 풀 네임 여기는 ZFS겠죠. 그 다음에 뭐를 연결할 거냐 캐시 그 다음에 디바이스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처럼 SSD가 연결이 되면은 뭐 ADA3이나 뭐 이렇게 뜨겠죠. 그러면 여기에 ADA3 이렇게 연결하시면 지금 제가 다른 데 연결한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주 읽는 것은 캐시에 저장을 해서 읽어지기 때문에 속도 향상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기 캐시는 이제 로그스라고 됐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여기 이 부분만 로그스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쓸 때도 디스크에 직접 쓰기 전에 SSD가 썼다가 SSD가 안 쓰는 시간대 얘가 하드디스크에 기록하니까 한번 거쳐서 쓰는 방식인데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쓰기 캐시는 뭐 크게 효과는 없는 것 같고 읽기 캐시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단 뭐냐 읽기 캐시를 저렇게 달려면 PC의 메모리 양도 조금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PC 메모리도 많이 꽂고 저 캐시를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게 ZFS는 1차적으로 메모리 캐시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램에서 직접 이렇게 램 안에다 캐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빠른데 그 캐시를 보조해 주는 수단으로 저 SSD를 답니다. 그래서 SSD에서 읽어서 다시 램으로 들어갔다 가는 거기 때문에 램 용량도 조금 큰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즘에는 제일 추천하는 거는 저런 거 SS 캐시 다는 게 아니라 그냥 풀을 SSD로 만드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러면 디스크 자체에서 읽어드리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저렇게 캐시나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SSD로 풀을 만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저 압축 기능을 사용하시면 디스크 용량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서버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작업들, 복제를 하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앞으로 내용은 여러분들 댓글 달리는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필요한 내용을 체크를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하겠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 노화드에 관련돼서 조금 더 다른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때 추가해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모든 노화드라든지 이런 내용은 제가 아주 예전부터 이제 강의 자료로 저희 블로그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문서로 된 자료 같은 거를 좀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밑에다가 저희 블로그 주소를 갖다가 기재를 해 놓을 테니까 영상도 보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근데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는 제가 FreeBSD로 한 게 아니라 CentOS, 뭐 우분투, 뭐 다른 리눅스 종류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FreeBSD로 바꾼 게 서버는 제가 쭉 그전에 사용했던 것 중에 이게 제일 간단하고 ZFS가 기본 내장이 돼서 그 ZFS 기능을 조금 제대로 쓰기 위해 가지고 현재는 지금 제가 FreeBSD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서버는 쓰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이런 명령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뭐 예전에는 이제 이거를 명령어를 갖다 조합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탁 실행하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으니까 문서로 된 거 뭐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